The honor of being the runner-up at this year's FIFA U20 World Cup would not have belonged to the South Korean team without the support by head coach Chung Jong-yong. Regardless of many scouting offers after the U20 World Cup, Chung Jong-yong decided to remain as head coach of the national youth football team. For over 10 years, he has been coaching youth football teams and fostering next generations of stars. With his unwavering love and support for youth football, Chung Jong-yong is set to raise the competitiveness of South Korean youth football by building on from his coaching experiences in the upcoming football matches. Head coach Chung Jong-yong shares his passion for youth football on today's Heart to Heart. (1983년) 세계 청소년 선수권과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의 4강을 뛰어넘어 지난 6월이었었죠. 바로 FIFA가 주관하는 U20 월드컵에서 사상 최초로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뤄 한국 축구의 새 이정표를 세운 정정용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특히나 정말 바쁘신 일정에도 네. 이렇게 대구에서 네.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셨는데 네. 감사드립니다. 많이 바쁘시죠, 요즘? 네, 뭐 어저께까지 네. 훈련 18세 언더 18세 팀 훈련을 시키고 이제 오늘 마침 쉬는 날인데 스케줄상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죠. 그리고 네. 제가 아리랑 TV는 선수 때부터 외국 나왔을 때부터 계속 봐왔던 거기 때문에 친근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네네. 감사드리고요. 네. 질문을 저희가 정말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로 많이 다니시기도 하는데 그러면 아리랑 TV를 거의 항상 보시는 편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볼 게 없으니까 틀면 이제 아리랑 TV가 이제 이게 그래도 해외에서는 채널이 이제 한국 채널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보죠. 보면서 이제 새삼 이제 드라마도 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토크쇼도 보고 이런 부분들이 꼭 고향에 온 느낌이 들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네. 또 이렇게 아리랑 TV에 출연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그동안 유소년 전문 지도자로 이제 활약을 네. 해오셨는데 올해로 몇 년째인 건가요? 제가 2006년에 대한축구협회 전임 지도자로 들어오게 되었고 횟수로 따지면 지금 13년 정도가 되었네요. 네. 13년이면 2006년도부터. 네네네. 그러면 2006년부터라면 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유소년 팀을 지도를 해오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감독님 그리고 이제 팀의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네. 폴란드에서 열렸던 U20 예. 월드컵에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난 6월에 한국에 이제 입국을 딱 하셨을 때 네. 궁금한 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어떤 말이었나요? 많은 분들이 만나면 저한테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네. 6월 한 달 동안 즐거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요거였어요. 네, 맞아요. 그 이상의 어떤 말이 있겠어요. 네, 그래서 감동이었습니다.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그 현장에 있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기자분들이 결승전 때 많이 오셨는데 감독님 한국 가시면 아마도 뭔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뭐 체험하지 못하면 늘 경기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막상 와서 이제 체감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러시고 즐거웠다고 그러시니까 네. 제 입장에서 고맙죠. 맞아요. 저도 그 당시 생각을 해보면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제 축구를 본다고 막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네 맞아요. 잠 안 자고 이제 경기 보느라 그랬던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지난 8월에 이제 다시 KFA 대한축구협회와 이제 계약을 하셨어요. 국내 프로팀은 물론 이제 해외 팀에서도 좋은 조건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며 러브콜을 막 보내던 터라 굉장히 좀 큰 글쎄요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KFA에 남기로 결정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뭐 주위에서 많이들 이야기하죠.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 이제 준우승까지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우승인데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건 없고 이제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주위에서 뭐 그런 분들은 많이 이야기하셨고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모티베이션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또 한편으로 모든 분들이 박수 칠 때 떠나라고 하는데 그게 요번에 박수 받으면 떠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한편은 이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 축구, 네. 한국 축구의 플레잉 스타일이 이제 철학이나 플레잉 스타일이 완전히 이제 저로 인해 가지고 이게 결과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제가 떠나버리면 다른 지도자들이 다른 철학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아니 이 결과물 좋은 결과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연기를 가지고 네네. 만들어 갈 때 그렇게 되고 그게 이제 밑에부터 이제 근간이 된다면 그때가 박수 받을 때가 아닌가 그때 떠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감독님께서 계속해서 오래오래 동안 이제 선수들의 곁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새롭게 20세 팀을 이제 꾸리는 준비로 많이 바쁘실 텐데 선수 발굴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피파가 주관하는 대회가 세 개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준비하는 A 대표팀에 네. 월드컵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20세 월드컵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가 17세 월드컵. 이 피파가 주관하는 메이저 대회가 세 개인데 네. 이 20세 대회가 2년에 한 번씩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원래 20세 월드컵을 치렀고 바로 18세 아시아 예선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20세 대표팀 애들이 2년 전에 1월 달부터 그때 훈련을 시작을 했었는데 네네. 요번에 이제 바로 11월 달에 시합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선수들을 준비가 덜 된 상태이고 소집을 요번에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을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얼마 전에 여름방학이 끝났잖아요. 네. 여름방학 때 대회들을 열어요. 그 전국의 대회 때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선수들을 보고 뭐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선수들을 선발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훈련을 끝난 게 어제였습니다. 그러면 이 여름 방학 동안에 있는 대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전국 대회가 이제 방학 때 이제 열리는 대회들이 네. 각 전국 대회가 한 3-4개가 있어요. 거기 팀당 수가 한 50개 팀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방학 때 다 치러지기 때문에 네네. 계속 이제 지방으로 다니면서 선수들 보러 다녔었죠. 거의 월드컵 갔다 와서 뭐 집에 들어간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요? 슬프네요. 그런 이야기를 또 들으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감독님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기대감이 이제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담도 좀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당연히 이 감독이 특히 대표팀 감독이 되면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벌써 부담감은 시작되는 거고요. 이왕이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이번에 이제 느꼈던 부분들이 뭐 선수들 또 젊은 층에서도 우리가 밀레니얼이라고 그러는 젊은 층에서도 느꼈던 부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패러다임, 그러니까 이 축구계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네.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들이 제가 이거를 이제 이 결과를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연계를 시킨다는 그 말이었어요.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더 확실하게 자리 잡아 가게만 만들면 이 문화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부담감은 지금이 더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네네.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모든 분들은 그래 그 단발성이고 뭐 그 상황에서 진짜 우리말도 운칠기삼으로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지금이 더 부담스럽지만 어차피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네. 제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감독은 경기에 나가면 10,000가지의 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혹시 지금 생각해도 당시 정말 최고의 전략이었다. 이렇게 생각된 때가 있다면 그게 언제 어떤 경기인가요? 제가
어제 이제 훈련 끝내고 집에 오후에 돌아왔을 때 저녁에 네. TV를 잘 안 보는데 TV를 틀었는데 이제 채널에서 우리 시합에 있는 요번에 시합에 있는 명승부전 이러면서 하이라이트 쭉 나오더라고요. 네. 다시 봤습니다. 쭉 앉아서 이렇게 보는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네. 왔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16강전이 한일전이 아무래도 제가 최고 많이 어쨌든 간에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었고 네.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 무조건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네. 상황이고 그 예선전 아무리 조금해져서 조 2로 올라간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16강 한일전은 무조건 만들어내야 결과물을 만들어야 경기력도 필요 없습니다. 결과물만 만들어내면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했던 전략적인 부분, 전술적인 부분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결과도 만들어냈고 어제 제가 한일전 하이라이트를 봤을 때도 생각했던 대로 어떤 부분들이 다 만들어져 가는 것들이 이제 지도자로서는 네. 희열을 느낀다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네. 당시 유럽파 선수들 뭐 이강인 선수, 정우영, 김정민 이런 선수들을 예를 들어서 뭐 차출 문제로 좀 적잖게 고생을 좀 하셨잖아요. 네. 근데 고생을 하신 만큼 좀 보람됐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그 이제 소집하기 전에 네. 이제 모든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이강인 선수 어떻게 할 거냐고 네. 데리고 올 거냐고 그 얘기를 먼저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거기서 인터뷰 기자회견장에서 상고 초래하겠다. 뭐 그건 지도자로서 당연한 거고 뭐 원하는 선수를 데리고 와야 되는 지도자 감독은 누구나 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네. 이제 난리 났죠. 만약 안 되면 어떡하냐. 라고 했는데 저도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팀을 만들어갈 때는 이제 다양한 선수들이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선수 중에 또 뭐 당연히 게임 뛰는 선수 있고 안 뛰는 선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선수들도 있지만 또 해외파들도 있으면 훈련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번 우리 선수들은 국내 선수들로 계속 훈련을 하는데 네. 뭐 강인이처럼 이강인 선수처럼 뭐 프로에서 지금 뛰고 있는 선수, 네. 정우영 선수처럼 베넨에서 뛰고 있는 선수, 이런 선수들 또 최민수 골키퍼 독일에서 뛰고 있는 선수, 이런 선수들 같이 훈련하게 되면 이게 좀 뭔가 다르다는 것들을 선수들이 체험하게 되고 서로,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고 경기장에서도 대회에서 분명히 좋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막상 제가 스페인으로 갔을 때 만나러 갔을 때 한 번만에 3번 안 가도 됐습니다. 다행스럽게 한 번만에 가서 거기서 이제 위에 분들하고 이야기가 잘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강에서 또 독일을 제가 정우영 선수를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공항에서 저 이강인 선수랑 이제 부모님을 뵀어요. 근데 이제 강인이가 생각이 확고했고 자기는 이제 가서 이 월드컵을 뛰겠다 라는 생각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두 번 올 이유는 없겠다 속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만무리가 됐던 부분이었고 그 선수들이 옴으로써 결국은 결과까지 만들어냈고 또 뭐 이강인 선수는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최고의 이제 상을 받게 됐죠. 그렇게 돼서 이제 저 감독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쁜 거였죠. 6월에 또 화제가 되었던 게 그 전술 노트? 네네. 옛날에 마법의 전술 노트라고 정말 기사가 여기저기 다 떴었잖아요. 마법은 아니에요. 네, 전술 노트. 네, 전술 노트. 네,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여기 이제 가져왔습니다. U19 Tactical Book이라고 써 있는데 혹시 잠깐 살짝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 마법은 아니고요. 이게 대표팀 특성상 이게 이제 구단에서 각자 팀에 있으면 각자 팀이 전술적으로 녹아나 있긴 선수들이기 때문에 대표팀을 선발하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전술을 대표팀이 원하는 전술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걸 이제 또 우리가 또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선수들이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뭐 책 보는 대신 책의 습관이 안 돼 있긴 하지만 이렇게 노트를 이렇게 전술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게 하는 거를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노트 필기를 하라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줬죠. 이런 전술을 만들어서 이거를 느끼면 이제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면 운동장에서 훨씬 더 우리가 진행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네네. 이제 우리 원하는 전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좋아지니까 그래서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거였죠.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정말 힘들게 훈련을 하고 이제 빨리 가서 쉬고 싶을 텐데 그렇죠. 또 가서 뭐 미팅식으로 해서 또 얘기를 들어야 그렇죠. 되면 잠도 쏟아지고 정말 집중이 안 지칠 되죠.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시간 날 때마다 좀 보고 직접 보면서 이제 좀 읽어가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리고 좋을 것 난 다음에 같아요. 제가 이제 숙제했는지 검사도 하고. 네네네. 좋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정종용 감독님과 또 U18 팀의 모습을 저희가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잠시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Head coach Jung Jong-yong is sharply checking details in every move of his players, wrapping up their preparation for the AFC U19 Championship. 계속 볼 받고 움직이고 계속 With abundant experiences as a head coach, Jung Jong-yong is determined to lead his team for the best performance in the upcoming matches. 감독님께서는 선수 생활도 하셨죠. 네네. 얼마 동안 하셨나요? 제가 선수를 시작한 초등학교 4학년 때인 거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고 4학년 때이고 운동을 그만둔 게 나이로 29살이죠. 그때 그럼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을 하시고 29살까지 하셨는데 그럼 그만두시게 된 이유가 그 선수 때 연습 게임을 뛰었는데요. 네네. 대학교 팀하고 연습 게임을 뛰었는데 연습 게임 도중에 상대편 공격수한테 제가 그때 센터백을 봤는데 공격수한테 볼이 헤딩하고 돌아서는데 발꿈치를 맞았어요. 맞았는데 이쪽 안쪽 눈 안쪽을 맞았는데 근데 코뼈는 부러지지 않는데 눈 안쪽으로 맞았었는데 그때 하여튼 기절을 했던 기억은 있는데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심하게 다쳐서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검사상 이 안쪽에 두 군데가 부러져 가지고요. 코뼈도 안 부러지는데 안쪽이 부러져 가지고 눈이 이렇게 몰린 상황이 돼 가지고 그 이제 뭐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더 이상 헤딩을 하면 안 된다는데 센터백이다 보니 헤딩을 안 할 수가 없는 자리인데 헤딩을 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선수 생활을 그만하게 됐죠. 그러면 시력은 이제 다 시력이 안 좋죠. 아직까지 시신경이나 이런 게 조금 이렇게 눈동자가 잘 좀 이렇게 있죠. 안 돌아가는 부분도 있죠. 굉장히 큰 그렇죠. 사고였네요. 네네. 그래서 선수 생활은 이제 그때 그만두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이제 그 이후로 실력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이제 박사 과정까지 수료를 하셨어요. 네. 어떤 공부들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선수 때 이제 선수 생활하면서 늘 우리는 기능적인 것만 했잖아요. 뛰고 달리고 차고 뭐 운동장에서 기능적인 부분들을 했는데 사고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부족했고 이제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축구 선수 이론적으로 늘상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론이 먼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참 더웠었어요. 사실 여름에 우리가 땡볕에 운동할 때 우리 선배가 이제 주전자를 그 당시에 주전자에 물 담아갖고 큰 주전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골대 뒤에 구석에다가 좀 놔두라 운동하기 전에 놔두래요. 네네. 그래서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놔뒀어요. 시키니까. 근데 훈련 중에 이렇게 선배가 슈팅을 땅 때리고 난 다음에 볼을 일부러 멀리 차는 거예요. 슉 날아가게. 그래서 볼 주스러 가서 조용히 숨어서 물을 마시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선생님이 땡볕에 운동할 때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물을 마시면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는 FM으로 물을 마시면 안 되는 줄 알고 정신력이 약한 줄 알고 네. 2시간 동안 훈련하면서 물을 안 마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배는 중간에 슈팅을 목마르니까 슈팅을 물을 마시고 왔는데 더 잘 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 공부를 지도자가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걸 이제 나중에 느끼게 된 거고였고, 그래서 이제 선수 때 이왕이면 선수 때 이론적으로 좀 더 잘 알고 내가 몸을 관리하게 되면 좋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업팀 선수 시절에 네. 감독님한테 말씀드렸고 저녁에 석사 과정을 했던 거죠. 그때부터 다시 생리학,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체육 생리학인데, 생리학을 하는 이유가 에너지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정말 축구 선수에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도자를 이제 시작하게 된 때는 언제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사실은 처음에 선수생활 이제 부상을 당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지도자를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네. 사실은 좀 유학을 가서 미국 쪽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서 체육학 쪽으로 해서 네. 교수를 생각했었어요. 사실은 그쪽으로 좀 저하고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쪽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이제 우리 그 당시에 고단의 감독님이나 고단 관계자분들이 플레잉 코치를 좀 1년만 해주고 가라, 좀 도와주고 가라. 지금 이 가게 역할을 좀 이 스텝이랑 선수랑 중간에 가게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유학 갈 준비, 학교까지 다 준비해놓고 10일 놔두고 네. 가야 될 모든 거 짐 정리가 10일 놔두고 그런 이야기 하셔서 제가 이제 그래도 또 나를 원하는 데가 이쪽에 있으니까 1년 뒤에 가도 뭐 늦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했는 게 이때까지 지금 지도자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거고. 네.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지도자로서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구나 해서 스타트가 플레잉 코치로부터 바로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지도자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후회는 없으시겠죠. 네, 잘 내리신 결정이었죠. 저는 항상 늘 그렇게 이야기, 뭘 하더라도 네. 대회를 나가든 경기를 나가든 뭘 나가더라도 딱 시작하면은 후회는 결과에 대한 만족하고 뭐 그렇게 해야지 후회하기 전에 네네네.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브라질하고 포르투갈 네네네. 구단으로 또 가셨어요. 네네. 그때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2002년 월드컵이 한국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어린 친구들이 브라질로 많이 갔었어요. 그때 네. 이제 저도 같이 지도자로서 같이 참여하게 됐고 브라질에서, 그리고 이제 어차피 지도자를 한다 그러면 남미 축구가 어디냐, 브라질이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그래서 브라질로 가게 됐던 계기가 됐고 좋은 경험을 거기서 사실은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2006년에 해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포르투갈에 갔을 때 1년 동안 거기 또 코치로서 네. 거기서도 선수가 부족하면 저보고 뭐 사실은 거기 안에 게 이제 변방이라 그러거든요. 이 아시아 변방의 축구팀이라고 잘 몰라요. 거기 이제 지도자들은 제가 갔을 때 말도 안 통하지. 코치는 어디 오긴 왔는데 한국에서 한 명이 와긴 왔는데 이건 뭐 말도 안 통하지. 그래서 저를 뭐 별로 생각지도 안 하고 코치로도 생각 안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게 선수들 슈팅 시간을 뭐 하면 볼 주러 다녔었어요. 제가 직접 몸으로 이렇게 하다가 볼 주러 다니다가 일주일 지났나 한 2주 정도 지날 때 감독이 저보다 어렸는데 네. 사실 속으로는 조금 열받지만 그래서 저보다 어린 친구가 감독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보니까 뭐 2주 동안 보니까 말은 안 하지만 뭐 뒤에서 그래도 굳은 일은 제가 다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더니 막 이번 주 일요일 날 우리 프로팀부터 시작해서 저 어린 연령까지 스태프들이 다 이제 모임 비슷하게 이제 축구 게임을 한 게임 하는데 원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오케이 가겠다고 해서 갔더니만 사실은 유럽은 전문 축구 엘리트 코스를 밟은 축구 지도자도 있지만 네. 정말 우리가 말하는 무링년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축구 선수보다는 뭐 체육 선생 했다가 이런 일반적으로 해서 감독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런 데서 제가 이제 경기를 하니까 저는 선수 출신이었잖아요. 네.
그 다음 날부터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감독이 제 옆으로 오라고, 자기 옆으로 오라고, 자기 옆으로 오라고. 감독은 사실은 축구 선수 출신이 아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자기 옆으로 오래요. 자기 옆으로 와서 벌써 뭐 등급이 뭐 저 끝에서 이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감독이 나를 알아주나 했는데 웬걸 선수 한 명이 다치니까 저보고 선수로 대신 뛰어라 투입시키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좋은 경험들을 저는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지도자로서 도움이 됐던 부분이죠. 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으나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혹시 지금 특별히 좀 눈여겨보고 계신 선수가 어렵네. 어렵죠. 네, 그 뭐 눈여겨본다고 해도 이제 현장에 가 보면 네. 이제 특별하게 그 나이대에 보이는 친구들은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은 우리가 따로 이제 관리를 하죠. 네.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고 그 선수들 결국은 나중에 연령별 대표 선수로 이제 들어오는 케이스죠.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끝으로 이제 하트를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해외에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감독으로서 한국 유소년 축구를 만약에 소개를 해주신다면 뭘 가장 좀 자랑스럽게 어떻게 소개를 하실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축구도 이제 아시아의 변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많이 이제 해외를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 있는데 우리도 이제 유소년들이 정착이 돼가고 또 그런 유럽이나 축구 잘하는 나라에 충분히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퀄리티도 만들어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유소년, 청소년 이 부분에서 이제 경쟁력이 생기게 되면 네. 이제 뭐 지금 뭐 손흥민 선수나 뭐 또 밑에는 이강인 선수 밑으로 더 내려가는 뭐 모든 선수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우리가 아시아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세계 대회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밑에 연령부터 대표팀까지 두각을 나타낼 거로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결과물을 또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해외에 나가게 되면 이제 많이 보시잖아요. 네. 교민들이 많이 보시는데 앞으로 그런데 이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네. 이제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네. 대구에서 이렇게 서울까지 먼 걸음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정말 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매 경기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순간이었던 정정용 감독님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기대하고요. 또 2021년 U20 월드컵의 모든 과정들을 모두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I'll see you next time.